자, 먼저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똑같은 그래프를 갖고 왔어. 이렇게 학교에서 지금 정류장 가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건 뭐였냐면은 학교에서 정류장까지의 평균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이어서 여기에 이제 기울기가 평균 속도를 의미했고 그게 아까 2m/s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설명을 못한 게 있는데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이 운동이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운동이 끝날 요때까지 운동이 계속 속도가 내내 2m/s로 갔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누가? 바로 평균 속도라는 것이 운동 내내 운동하는 동안 아니면 운동하는 내내 계속 갔다. 항상 같다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균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은 문제점이 생겨. 바로 뭐냐면은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잘 보면은 뭐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사실 속도는 지금 2m/s보다 느린 경우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는 정차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실제 속도는 이 평균 속도로 알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그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순간 속도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순간 속도는 바로 어떤 한순간에서의, 말 그대로 한순간에서의 움직임, 한순간에서의 속도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이 V 속도 나온 거 있지? 바로 얘가 뭐를 나타내냐? 바로 실시간의 속도. 얘가 바로 사실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지. 자, 참고로 우리가 대충 속도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자동차 계기판에서 막 자동차가 정지할 때는 0km/h다가 빨라지면은 초록색불 만나면은 증가하고 실시간마다 자동차 계기판 속도가 계속 바뀌지. 자, 그게 뭐라고? 바로 실시간의 속도.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순간 속도라고. 우리가 보통 속도라고 하면은 항상 그거는 평균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야. 실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얘가 여기에 얘가 여기에 있었을 때 그때 속도, 그때 얘가 집에 있었을 때 이때 속도, 정류장에 있었을 때 그때 속도, 그게 바로 순간 속도야. 순간이란 말이 빠진 거야. 그게 실시간 속도야. 순간 속도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순간 속도는 이제 평균 속도와 마찬가지로 빠르기 플러스 거기다가 방향까지 말해줘. 평균 속도가 빠르기 방향을 말해주는 것처럼 순간 속도도 뭐를 말한다? 걔도 빠르기 방향을 말해준다. 자, 다만 평균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기울기, 이 삼각형 만들어서 전체 기울기에서 델타 t분의 델타 x를 받지. 요때의 기울기에서 그 기울기의 부호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을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바로 가파르냐 기울기가 가파르냐 아니면 완만하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빠르냐 느리냐 그걸 말했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순간 속도도 얘는 근데 이제 평균 속도는 전체를 보는 거지만 순간은 한 점에서 보는 거고 그리고 한 점에서 마찬가지로 얘도 부호 양수 음수가 바로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크기 그리고 얘도 이 순간 속도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크냐 아니면은 작냐에 따라서 얘가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그것도 말해준다. 평균 속도랑 똑같은 개념. 대신에 순간 속도는 뭐라고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평균 속도는 전체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는 이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나타냈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위치가 얼만큼 변하네. 그거를 보는 거였어. 그리고 얘는 항상 일정 이렇게 가정하고 그럼 순간 속도는 얘는 똑같은 기울기를 보는데 이 똑같은 기울기를 보는데 대신에 뭐를 본다고? 한 점에서 본다고.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가 오냐면 속도에다가 플러스 거기다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까운다. 이게 오는 거야. 자, 이 뜻이 뭐라고? 한 점을 나타내고 얘는 속도를 나타낸다고. 한 점에서 한 순간을 나타내는 한 순간 그리고 얘는 기울기 그러니까 속도
그러니까 합해서 얘가 합해서 순간 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할 게 있는데 지금 델타 t가 0으로 가까운다. 이거는 바로 한 순간을 말하는 거야. 0에 가깝다 이 뜻이야. 0이란 게 아니고 0에 된다 이 뜻이 아니라 0에 가깝게 된다. 그럼 0에 가깝게 된다 그 뜻은 바로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 얘가 델타 t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 델타 t가 좁혀나가서 한 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 델타 t가 바로 그게 뭐라고? 0으로 간다는 뜻이라고 그게. 자,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시간대가 바로 요 시간대로 해봐. 그게 바로 t가 3초라고 가정해봐. 얘가 이제 t가 3초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0으로 이제 델타 t가 줄어나가는데 요 점을 중심으로 좁혀 나가는 거지. 0으로 가깝게 되는 거지. 그래서 0으로 가깝게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본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본다. 자, 0에 가까워졌지. 요 점에 가까워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기울기를 여기서 직선을 이렇게 연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요 기울기를 보는 게 이제 바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점 P1에서 여기가 점 P1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자, 그 참고로 이제 얘를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우리가 점이라고 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시간 한 순간을 접점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렇게 쭉 위아래 이렇게 그래프로 쭉 연결한 이 직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삼각형을 그려서 요 기울기 델타 t 그리고 여기 델타 x 해서 이 기울기를 보는 게 바로 뭐가 된다? 그게 바로 순간 속도를 보는 것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이 같을까?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우리가 순간 속도는 위치 시간이고 순간 속력은 얘는 이동거리 시간이지. 따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서의 이동거리와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순간 속도나 순간 속력 굉장히 짧은 시간에 움직임을 보는 거지. 다만 얘는 변위를 보는 거고 얘는 이동거리를 보는 거지. 근데 짧은 시간의 변위와 이동거리는 우리는 같다고 그래. 따라서 순간 속도의 크기는 순간 속력이랑 같다. 이렇게 말을 해 우리가. 순간 속력이랑 같다. 왜냐면 순간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을 가질 수가 있지. 마이너스 방향을 가질 때는 그때는 절대값이 쓰는 게 바로 순간 속력이 되는 거지. 얘는 지금 말 타는 장면을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다른 이제 화면들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말 타는 장면들을 다른 시각대에서 다른 위치에서 그거를 포착한 거야. 그래서 지금 12개 사진이 나왔는데 그 12개 사진은 어떻게 하냐면은 1초에 그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팍팍팍 이렇게 보내버려. 그 12개를. 한 1초에. 그러면은 그 장면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마치 얘를 12개를 1초에 보내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말을 타고 이 사람이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나와. 실제로는 이 사진들을 다 수집해서 빠르게 보낸 것뿐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각각의 이 순간의 움직임들을 다 모으면은 진짜 같이 움직인다는 걸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순간의 움직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그러니까 순간 속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등속 직선 운동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속도 운동 이렇게 불러. 그럼 얘는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 이렇게 불러. 자, 우리가 이제 속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지. 첫 번째는 뭐냐면 빠르기를 나타내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부호를
부호를 가지는 바로 부호가 바로 방향을 의미를 했어. 자, 그러면 속도의 값이 빠르게고 속도의 부호가 방향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빠르기도 일정해야 되고 방향도 일정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야. 자, 방향이 일정하다는 거는 방향이 계속 바뀌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야.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 아까 걔를 이제 직선 운동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빠르기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는 나의 속력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지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부른다? 등속도 운동 혹은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 있어. 그게 뭐가 있냐면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해. 자, 그러면 곡선을 따라서 일정한 똑같은 스피드로 계속 5m/s, 5m/s 계속 곡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곡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뭐가 수시로 지금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방향이 계속 수시로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 곡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려면은 따라서 얘는 지금 똑같은 스피드를 유지를 하지만 방향이 수시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등속도 운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자, 또 하나 또 예를 들어줄게. 자, 큰 원을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움직일 때 얘가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원을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지금 방향이 또 틀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얘가 5m/s 계속 똑같은 스피드를 유지를 하지만은 방향이 계속 틀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이라는 게 곡선을 따라서 이동할 방향이 계속 바꿔야 되는 거지. 따라서 방향이 계속 틀어져야 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등속도 운동이 아니게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등속 운동은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직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틀린 걸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방향은 똑같은데 근데 이제 빠르기가 다른 걸 볼 거야. 그럼 방향이 일정하니까 아까 방향이 일정한 거 직선 운동이라고 했지? 그러면 직선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실제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해보자. 자, 근데 실제 자동차가 움직일 때 빨간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 있어? 얘가 정차하게 되어 있지. 정차하게 된다는 것은 얘가 25m/s의 빠르기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10m/s 가다가 5m/s 가다가 빨간불을 만났을 때 나중에 0m/s로 정차하게 되지. 자, 이 운동은 결국 비록 지금 일직선에 따라서 쭉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속력이 계속 수시로 빠르기가 계속 느려지기 때문에 결국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고 말해.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이와 같은 운동과 아까 원 운동과 그 곡선 운동 전부 다 등속도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결국엔 이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빠르기랑 방향이 똑같이 일정해야지만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빠르기도 일정하고 플러스 거기다 방향도 동시에 일정해야지만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른다. 크기 방향 일정.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빠르기도 일정하고 직선 운동을 하면서 계속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 것을 거의 보지를 못해. 굉장히 보기가 드물어. 근데 사실 존재하긴 해. 뭐가 있냐면은 에스컬레이터. 그 에스컬레이터 이제 백화점에서 이게 쭉 자동으로 올라가는 계단 타고 가면은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똑같은 빠르기로 이렇게 움직이지. 나를 싣고 가지. 그리고 나는 어느새 가만히 있어도 이 위치에 도달하지. 얘는 지금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거기다 플러스 느려지지도 않고 빨라지지도 않기 때문에 바로 무슨 운동이 된다? 등속도 운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또 하나 예시는 뭐냐면 무빙 워크. 자, 우리 공항 탈 때 내가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은 여기까지 내가 요 위치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직선 운동하고 그리고 빠르기가 느려지지도 않고 빨라지지도 않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 건데 이제 내가 지금 무빙 워크에 서 있고 무빙 워크가 초당 0.5m씩 나를 이동을 시킨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내가 처음 요 출발점에 서 있는 요 위치를 나는 여기라고 할 거야. 여기.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초당 0.5m씩 나를 이동을 시킨다고 했어. 그러면 그 뜻은 내가 1초 지났을 때 나는 여기 서 있을 때 위치가 얼마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0.5m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초당 0.5m이기 때문에 그 다음 1초 후에도 나는 어디에 더 위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다 플러스 0.5m씩 또 나를 운반을 시키기 때문에 0.5m가 또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1초 후에도 바로 나는 플러스 0.5m씩 또 이동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위치에 0.5m가 되고 거기다 플러스 0.5m니까 1m가 되는 셈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0.5m 또 하니까 1.5m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초일 때 0.5m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1초 후니까 2초 때가 되겠지. 그럼 2초일 때는 1m 위치로 되어 있을 때고 그 다음 1초 후니까 3초일 때는 1.5m 위치 있을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1초 후에는 나 똑같은 간격에 지금 요 위치에 서 있을 거고 그 다음 2초 후에는 요 위치에 서 있을 거고 그 다음 3초 때는 요 위치에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이 되지. 이렇게. 자, 그게 바로 무슨 운동이라고? 등속도 운동이라고. 여기 똑같고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간 위치 그래프 이제 1초일 때 0.5m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위치가 얼마큼이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시간 위치 그래프에다가 플러스 할 수가 있지 그래프. 0초일 때는 정지, 그다음 1초일 때는 아까 0.5m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2초일 때는 1m, 그다음에 3초일 때는 1.5m. 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일직선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똑바로 직선의 그래프가. 자,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작은 삼각형을 이렇게 1초 간격씩 이렇게 만들 거야. 자,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다? 그러면 1초가 지난 후에 1초 후에는 얘가 0.5m씩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0.5m씩 위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밑변이 1만큼 증가할 때 높이가 0.5만큼 증가를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초당 0.5m씩 나를 운반을 하니까. 그 다음 1초 후에도 내가 0.5m씩 나를 운반을 하니까 이 위치가 이제 1m라고 했죠. 0.5m, 1m. 내가 그때 이제 0.5m의 간격을 또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때 위치는 1m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1초가 지났을 때 그때는 3초가 되겠지. 그때 3초에는 내가 또 0.5m씩 또 나를 운반을 하는 거지. 0.5m씩 또 나를 운반해서 결국 내가 1.5m 위치에 도달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거를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듯이 우리가 그거를 뭐로 나타내냐면 바로 직선의 기울어진 기울기로 나타냈지. 기울기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가 얼만큼 변하냐 그걸 봤지. 기울어진 정도. 자, 걔가 이제 얘가 바로 기울기였고 지금 요거 하는 거야. 요거 기울기. 걔가 이제 기울기는 바로 얘가 1초 지날 때 0.5m씩 증가하니까 얘가 0.5m per second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또 같이 이렇게 할게. 미터 per second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초 지날 때 0.5m씩 지가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0.5m per second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 알 수가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1초 지날 때 0.5m 분자가 0.5m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1초 0.5m, 1초 0.5m. 결국 얘는 이제
되는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어떤 기울기든지 다 어떻다 다 얘가 지금 똑같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속도가 일정하다를 우리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요때 기울기 그리고 요때 기울기 일정, 요때 기울기가 전부 다 지금 기울기가 똑같다는 걸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고 속도가 일정하다고. 등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등속도 그래프의 특징은 뭐다? 기울기가 어디든지 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어디든지 다 똑같고 그 기울기가 바로 0.5m per second 그리고 속도가 계속 같다 그랬어. 이 운동 내내 계속 같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또 운동하는 동안 그 그래프를 플러스할 수가 있지. 자, 근데 속도가 계속 일정하다는 말은 운동 내내 속도가 어떻다? 계속 같다. 그러니까 얘가 일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야 되는데 잠깐만. 평행하게 이렇게 되겠지.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바로 어떤 값을 나타낸다? V는 0.5를 나타낸다. 0.5m/s.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를 한 거냐면 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값을 통해서 뭐로 변환했냐? 속도 시간 그래프로 변환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제 속도를 알았는데 반대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 자, 그건 바로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바로 요 운동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요 면적이 그러니까 V랑 T를 곱한 요 면적이 얘가 바로 뭐를 뜻하냐면은 이 면적이란 게 바로 변위를 뜻하기 때문에. 자, 얘가 왜 변위를 뜻해? 속도는 뭐였으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였지. 거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델타 T를 시간을 곱하면 없어지고 해서 델타 X만 남지. 델타 X가 뭐였더라? 변위가 되는 거지. 델타 X.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요 속도 시간의 그래프 면적, 요 아래 면적이 바로 위의 위치 변화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위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플랫할 수 있다는 소리지. 속도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자, 지우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그러면 이제 1초 있을 때 얘는 요때의 면적은 바로 얼마가 되는 거야? 1초 곱하기 0.5m per second 하니까 1초 곱하기 0.5m per second 이렇게 곱하면 초 없어지고 남는 건 0.5m 되지. 아, 그러니까 따라서 1초 후에는 내가 바로 어디에 있다? 0.5m에 있다. 그러면 2초 때는 이때 2초에는 바로 요때의 면적은 지우고 요때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지. 그러면 그때 면적은 얘는 바로 2초 곱하기 0.5m per second 이렇게 곱하면은 바로 뭐만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얘는 1m 이렇게 남지. 아, 따라서 2초일 때는 얘가 1m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2초일 때는 1m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요 3초 있을 때는 지우고 3초일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지, 여기에. 그러면 걔는 바로 3 곱하기 0.5m per second 0.5m per second 이렇게 곱하면 없어지고 해서 1.5m 되지. 3초일 때 1.5m 해서 얘네들 다 이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시간 위치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면적을 통해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을 통해서 뭐를 플롯할 수 있다? 시간 위치 그래프를 이렇게 플롯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 위치를 가려면 기울기를 쓰고 속도 위치 그래프에서 시간 위치 가려면 면적을 쓰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마칠게.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 같을까? 이렇게 물어봤어. 순간 속도 2초, 예를 들어보자. 2초일 때 순간 속도랑 그리고 0초에서 3초까지 전체 속도를 보자. 얘네 둘이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어. 같다는 거 알 수가 있지.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요만큼이 될 거고, 그리고 얘 평균 속도는 전체니까 이 전체 기울기가 되겠지. 근데 얘는 기울기가 어떻다? 등속도이기 때문에 같다. 따라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